자, 이제 삼각 함수는 끝났고요. 지금 여기 뒷부분은 삼각 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도 알다시피 활용은 뭐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조건식 만들어내고 응용하는 문제들인 거잖아. 삼각 함수는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당연히 도형입니다. 도형입니다. 어떤 도형? 대부분이 삼각형이겠죠? 네. 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변의 길이라든지 각도를 구할 때 이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걸 한 게 언제였어? 중3 때 삼각비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3 때는 삼각 함수를 배우면서도 그냥 삼각비로만 배웠고, 활용 문제 할 때 피타고라스라든지 얘네 뭐 직각 삼각형에서 그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와 각을 구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사용했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사용을 할 거야. 그런데 뭐가 늘어난 거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에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무기가 더 늘어난 거야. 처음엔 단검밖에 없었다면 이제 총도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냐면 단검 갖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캐릭터를. 오래 걸리죠? 총이면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야? 큰 놈이면 못 찔릴 수도 있잖아. 네가 쫓아가다가 못 쫓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너 남아. 얼마나 사는지 보겠어. 어쨌든 무기가 더 생기는 거야. 필수는 아니지만 이걸 써야지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해 갔죠? 오늘 공식을 2개를 배울 거야, 일단은. 근데 오늘은 내가 일단 공식을 암기시킬 거예요.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은 안 할 거고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공식 2개를 암기시킬 거야. 첫 번째 공식이 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 공식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는 분명히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써먹을 때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알아야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응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전에 모든 삼각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갈게요. 삼각형은, 물어볼게요. 삼각형을 단 하나로 그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생각만 무슨 소리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단 하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똑같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또 두 변과 한 각, 그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었던 거였어. 맞죠? 한 변과 양끝각,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 있어? 이거 합동 조건도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합동 조건은 똑같은 게 있어. 세 변의 길이가 같았을 때, 두 변과 끼인 각 같았을 때, 그죠? 한 변과 양끝각 배웠던 거잖아, 그죠? 조건이 몇 개 필요해? 3개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삼각형의 구성 요소는요, 변 3개, 또 뭐 있어? 각 3개.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또 뭐 있냐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3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 반지름의 길이. 또 내접원의 반지름. 또 뭐가 있을까? 삼각형 중심. 중심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 또 이용할 수 있긴 해요. 또 뭐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야. 맞아? 이 요소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요소들 중에서 몇 개를 알면? 3개를 알면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3개를 알면 나머지를 우리는 무조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서 3개가 결정이 되면 삼각형은 단 하나로 결정이 돼요. 모양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구성 요소도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떻게 구할 건지는 우리가 아직 모를 수는 있고, 계산기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3요소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나머지 구성 요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요소야. 이 문제를 풀 때 3요소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요소가 나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우린 나머지 요소를 다 구할 수 있어.
대신 방법을 뭘로 쓸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가끔가다 뭐가 나오냐면 3요소가 안 나와. 몇 개? 2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개의 요소 갖고는 삼각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얘가 다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2개의 요소가 나와 있을 때 답으로 구하라는 값이 특별한 값일 거야. 무슨 분수값으로 뭘 구하라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3요소 외에 나머지 요소를 뭔가를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소를 구하는 게 아닌 다른 걸 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이것저것 대입을 할 건지 어차피 못 구할 거니까 식을 잘 만들어서 답만 구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야. 구성 요소를 다 구할 건지 그냥 답에 준하는 비슷한 모양 꼴만 만들 건지 이걸 알아야지만 접근이 아예 달라져.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예를 들어볼게요. 전혀 느낌이 없겠지만 보자 얘들아. 1번 보세요.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소문자 A와 대문자 A의 차이점은 아세요? 꼭지점은 소문자를 표현해 대문자를 표현해 보통. 대문자예요.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B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여기가 A면 여긴 B예요. 그럼 여기는 C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 BC죠? 얘는 소문자 A로 표시할 거고요. 얘랑 마주보는 여기는요? B로 표시할 거고 얘랑 마주보고 여기는 C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물어볼게. 1번 문제 조건 몇 개? 3개예요. 그럼 저 3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요소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잘렸는데 B를 구하래. B를 구하래요. 이 3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무조건. 두 번째 루트 3, 루트 1 두 변과 한 각이죠. 3에서죠. 그럼 얘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공식 등을 이용을 해서 오늘 배우는 공식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 이거 좀 너무 복잡하게 이거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조건식이 몇 개야? 이게 뭐야? 이건 조건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인 A의 제곱이랑 사인 B, 사인 C를 제곱해서 더한 것이 같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조건식이 몇 개? 하나. 그럼 이거 갖고는 A, B, C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삼각형의 나머지 요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가니?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고 나오냐면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 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삼각형의 모양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란 얘기야. 이해 갔어요? 네.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는 조건식이 몇 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겁니다. 뭐 활용 문제인데 딱 봐도 이걸 보세요. 삼각형 보이죠? 조건 몇 개야? 3개. 밑변, 양쪽, 양끝각. 그죠? 3개죠? 그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좀 더 해봐. 쉬운 거 몇 개만 더 볼게요. 이거 나온다. 삼각형 ABC에서 B와 C는 3분의 길이고요. 넓이 나와 있어요. 조건 몇 개? 3개. 그럼 나머지 요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없었고 물론 이런 건 있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3루트 2고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뭐 4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중학교 수준을 이용한다면 A점에서 그러니까 요소는 분명히 3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아직은 못 구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떤 식으로 구했어야 하냐면 피타고라스니 또또또또또또 수단을 발 내려요. 45도. 여기랑 여기 길이 어때? 같죠? 우리가 여기를 x라 두고 우리 하게 되면 여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3인 거 알았죠? 그럼 여기는 다시 어떻게 해?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4.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얼마야? 7.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구했던 거라고요. 오케이? 다 돼.
근데 이런 과정을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오늘 추가로 공식 두 개를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뭐야? 사인 법칙. 두 번째 뭐야? 코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입니다. 얘들아, 공식 먼저 함께 외울 거고요. 요령을 알면 공식이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사인 공식이니까,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이 들어가겠죠? 사인 A가 분모고요. 이 분자에 얘랑 똑같은 알파벳, 소문자 A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랑 어떤 거야? 마주보고 있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죠? A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A란 말이야. 됐어? A분의 A. 얘랑 누구랑 같다? 사인 B분의 B랑 같아요. 또 사인 C분의 C랑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양꼴이 밸런스가 맞잖아. A 위에 A, B 위에 B, C 위에 C가 있는 거니까. 맞죠? 마지막 하나. 얘가 누구랑 같냐면 이 R. 이 R은 누구 말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아까 얘기했잖아. 스몰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고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름이 되겠죠? 지름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으로 그냥 외우는 겁니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거 지금 외워. 알겠습니다. 천재다, 그죠? 다시 두 번째 공식 먼저 할게요. 공식 먼저 할 거예요. 공식 먼저. 이건 사인 법칙이라고요. 글씨 너무 크게 썼다. 자, 코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써볼게. 코사인 법칙은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2차인 완전 제곱식 모양과 거의 같아요. 해볼게. A의 제곱은요, 나머지 변인 BC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어떻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 BC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은 내가 얘기했잖아. 크게 많이 복잡하지 않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한다면 A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BC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공식 이름이 뭐라고? 그럼 코사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뒤에 코사인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때 각이 누가 돼야 되냐면 A, B, C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BC야. 여기에 B 또는 C가 들어가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BC랑 관계가 없는 A가 들어가면 돼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끝이야. 근데 얘를 조금 다르게 써볼게. 누구로? A가 아닌 B로 해볼게. 그 B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똑같아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AC가 되고 각도는 코사인 B. 똑같이 C제곱도 나오겠죠? 하나의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입니다. 밸런스만 잘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잘 보세요. 이 각을 코사인을 주인공으로 코사인에 관하여 정리 한번 해볼게.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얘를 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이 통째를 왼쪽으로 넘기고 A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BC 코사인 A가 되고 오른쪽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여기에서 얼마로 나누면 2BC로 나누면 코사인에만 남겠죠. 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쓰고 각을 구할 때는 얘를 쓰는 건데 코사인 A는 다시 A와 밸런스가 맞으려면 A가 아닌 다른 게 와야 돼. 누구하고 누구?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얘는 플러스인 거잖아. 그럼 이 뒤에는 A를 마이너스 하면 될 거고 나누기 2BC 이거랑 같은 공식이에요. 한 두어 번 써보면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뭐 이항에서 모양이 똑같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면은 특별히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저쪽에 괜찮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외워야겠죠? 자, 외우면서 요거 하나만 더. 그럼 얘를 보통 언제 써먹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써먹는 조건. 아까 봤지만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었어? 3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세변, 두변과 한각, 한변과 두각. 이게 세 조건인 거죠. 세 각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조건으로. 이건 없어요. 왜냐면 두각을 알면 나머지 한각은 정해져요. 세 각은 실제로 3요소가 아니야.
자, 그럼 어떨 때 쓰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쓰면 돼요. 첫 번째, 세변의 길이를 알아. 누굴 이용할까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변의 길이는 ABC, 소문자 ABC를 말하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알아. 누굴 이용해야 될까? 공식. 세변의 길을 알아요? 그럼 어떤 공식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죠. 봐봐, 이 공식 안에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 세변의 길이를 넣으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위치 바꾸면 코사인 B, 코사인 C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 세변을 할 때. 그때 뭘 쓴다?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쟤는요, 두 각과 한 변. 각이 얘잖아. 왜 얘를 쓰냐 봐봐. 얘 AB를 알아? AB를 알면 180에서 AB를 빼면 C가 되는 거잖아. 두 개를 알면 나머지 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각을 안다는 얘기는 ABC, 대문자 ABC, 세 각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쓰면 돼요. 그럼 어떤 변이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변과 한 각을 알 때는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애매한 게 누구야? 과연 두 각과, 아니 두 변과 한 각과 누구? 두 변을 알 때는 누굴 써야 할까요? 상황에 판단트가 갑자기 이상하지 자식아. 이 공식 중에 누구 써야 되겠냐고. 한 각과 두 변을 알 때는 어떤 공식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자, 보세요. 한 각과 두 변인데, 봐봐. 두 변과, 중요한 게 있어. 한 각이, 거기 다 끝나가. 그 각이 뭐라고? 끼인 각이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잘 봐, 얘들아. 이 공식 보세요. BC의 끼인 각이 누굴까? 저 보세요. BC의 끼인 각이 누구야? A예요. 선분 두 변 BC, B, C 이 둘에 끼어 있는 각이 누구야? A라고요. 이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 이 값은 이 녀석의 끼인 각이라고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A를 알면 바로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는 얘를 써야 돼요. 괜찮니? 그럼 반대로 두 변과 한 각인데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닐 때, 저게 끼인 각이 아니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왜? 봐봐, 이제 봐. 이게 두 변인데 끼인 각이 A야. 근데 문제에서 BC하고 각 B를 알려줘. 얘랑 B를 알려줘. 공식이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얘는 잘 봐. BC를 알고 각 B를 알려줘. 이 둘과 얘를 알면,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아니까 이 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얘랑 얘를 아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아직 모르는데 A는 구할 수 있어요. 왜? BC를 구했잖아, 지금. A 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변 A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식 먼저 외워야 돼요. 공식 먼저 외울 건데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가장 쉬운 거, 세변의 길이 할 때 뭐 쓴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언제야? 두 각이랑 한 변. 됐죠?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끼인 각일 때는 누굴 써라? 코사인 법칙이고, 끼인 각이 아닐 때는 사인 법칙을 써라. 얘들아, 무조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거일 때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걸 쓰는 것은 이걸 보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좋다고요. 되겠니? 자, 그럼 이제 지금 먼저 외웁니다. 이거 필기하시고요. 당연히 필기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외우세요. 외우고 나면 아직 하나를 안 했는데. 외우고 나면 145쪽이랑 150쪽 이 두 쪽만 풀어봐요. 145랑 150, 145랑 150 이 두 쪽만 풀어보십니다. 알겠죠? 시작. 암기, 정리 이 두 쪽 풀어봐요. 괜찮아요. 아까 이 정도 했어. 다시 보자. 삼각형의 종류를 알고 싶으면 각을 이용해야 돼, 변을 이용해야 돼? 무조건 변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모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좀 이따 코사인은 나오거든요. 사인은 변의 길이로 바꾸고 코사인도 변의 길이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사인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공식이 뭐였어요? 사인 A분의 A는 얼마랑 같았어? 맨 뒤에 2R과 같았죠. 얘네들 위치 바꾸면 2R분의 A는 사인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인 A에 대해서 누구 넣을 수 있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넣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2R 다 없어지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할게요. 별거 없죠? 피타고라스죠. 이런 식으로 사인 A와 코사인 값을 없애면 돼요. 사인 A 없애는 방법은 이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만약에 코사인 C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아까잖아.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바꿀 수 있겠죠. 때려 넣는 거라고. 넣으면 신기하게도 다 없어지면서 정리가 잘 돼요. 다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려면 변의 길이를 이용한다, 각을 이용한다? 변 길이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활용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형을 풀면 되는 거야. 자, 도형의 성질 몇 개 나와 있어? 변의 길이 하나, 각 두 개 나와 있죠. 3에서죠. 각 두 개와 변 하나인 거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너 남아. 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코사인 법칙에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있고요. 자, 물어보자. 1번 문제 보세요. 조건이 뭐뭐야? 변의 길이 3개인 거잖아.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밑에 거는요. 얘들아, 이거는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 근데 이게 A, B, C의 변의 길이가 3대 5대 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A의 길이를 3K, B의 길이를 5K, C의 길이를 7K로 놓고 마치 세변의 길이를 아는 것처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C는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K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K가 뭐가 될까?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변의 길이는 구할 수 없지만 답은 구할 수 있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어려워? 아니요. 할 수 있겠지? 자, 다시 이 문제 보세요. 삼각형으로 뭐야? 이거 마지막 할게요. 얘가 과연 어떤 삼각형일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뭐 하라고? 사인, 코사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뭘로 바꿔야 돼? 변의 길이로 바꿔야 돼요. 저 좌변에 있는 사인 A는 뭘로 바꿔? 사인 A분의 A는 2R이었잖아. EBC분의 2R분의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사인 A분의 A가 아까 2R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2R분의 A로 바꿀 수가 있겠죠. 는 이 코사인 B 대신에 뭘 넣으라고? 코사인 공식. EBC분의 2AC분의 B가 있으니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코사인 B라고. 뒤에 뭐가 들어가대?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 되게 복잡해 보이죠? 무조건 없어질 거라니까. 2R, C, 2, A 1로 넘기면 제곱. A제곱은 얘다. 맞죠? A제곱 0. 넘기면 B제곱은 C제곱이랑 같다. 그럼 BC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수학에 계신 무조건이야. 삼각형의 종류를 알아보시면 변의 길이로만 나타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활용 문제예요.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만 할게 칠판 지우면서 무조건 뭐 해야 돼? 공식 외우고요. 언제 사인 법칙, 언제 코사인 법칙 쓰는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된 게 뭐냐면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값이 코사인 법칙, 사인 공식, 사인 법칙 변형에 의해서 A 대 B 대 C랑 같다는 거. 이거 추가 공식 하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건 없어. 다만 문제를 풀다 보면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모양이. 그럼 변의 길이로 풀어야 되는 거고, 변의 길이를 풀어내는 방법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식 사용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니? 부탁입니다. 공식 먼저 외우고 연습하십니다. 알겠죠? 자, 숙제 내드릴게요.